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그냥 인터넷 기업에서 한 10몇 년 일을 하다가 하나금융회사 디지털 관련된 사업들을 한 4년 했었고요. 그리고 이 STO와 관련된 거는 이제 KB증권에 한 2년 동안 이 STO를 또 담당하면서 이쪽 업계에 또 발을 들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또 하나금융의 이제 핑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금융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해온 지가 꽤 됐다. 그리고 나름 많은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제 제도화라든지 아니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어떤 그 차이점에 의해서 좀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졌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는 각도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녹여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방향이 좀 맞겠냐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관점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시스템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시스템에서 원하는 것들은 돈의 거래, 그 다음에 계약 이것을 보증하고 중개하는 것들이 금융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융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장 큰 과제라고 봤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차주가 있고 대주가 있고 중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하는 ST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을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본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금융 계약 관리라고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상점에 가서 결제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약이라는 게 돈이 바로 안 주는 하나의 어떤 약속된 어음 같은 형태로 나중에 후불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인 거고요.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을 내가 계약을 해서 보험금을 받기까지 납입을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과정들을 다 관리하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조각 투자라든지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을 꾸려나가고 하지만 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해왔던 어떤 은행이나 증권, 보험, 캐피탈, 카드 이런 영역에서는 계약들은 그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현대로 와서는 사실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비대면가 되면서 사실 은행 창구가 없어지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어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것들도 옛날 같으면 이제 쇼핑몰들이 되게 온라인화가 덜 됐을 때는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응대를 해줬지만 지금은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일 배송도 되고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송되는 그 정도의 어떤 속도를 가지는 비즈니스들이 금융과 엮여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금융의 어떤 역할보다는 앞으로는 이 복합적인 형태에서 거래와 수요를 충족하는 어떤 상황들에 금융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지금 오프라인 결제라든지 물류와 배송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또 아니면 각 가정마다 요즘 렌탈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스,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랙트에 기반으로 한 금융 비즈니스를 봤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부분들 어떻게 보면 OTT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GPT라든지 OTT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구독 경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면 결국 외화 비즈니스로 외화가 반출되기도 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코인들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OTT라든지 구독 경제에서 좀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좀 새로운 각도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각도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제 좀 내용을 뒤에 정리드릴 거고요. 블록체인은 이제 제가 이제 그 1장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도구로서 한 2016년부터 해서 디지털 뱅킹이 생기면서 이제 좀
그 금융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에서는 DT라는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되게 강조해서 한 2020년까지 모든 금융사들의 핵심 테마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서 가는 비즈니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비대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은 뭐 보험 같은 데서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비즈니스에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약간 비대면 부분들을 케어했던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 금융 인증서 같은 부분, 또는 학생증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인증 시스템들에서 활용 사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에 관련된 부분의 시도는 사실은 하나금융 GLN 제가 옛날에 한번 했을 때 도전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해외 금융 거래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도를 했으나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블록체인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표준화가 안 돼 있다. 그 2018년도 당시만 해도 그 위뱅크라든지 뭐 타이신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또 블록체인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블록체인 연결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이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결제가 사실 힘들었다. 근데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기반으로는 이제 토큰화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런 것들 등장해서 사실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붐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윤창현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이 부분에서 좀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넘어가서 사실 이제 본론을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2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제가 표로 간단하게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중개라든지 송금, 결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갖고 있지만 이제 신용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뭐 규제나 감독 이런 부분들은 아직 생태계적으로 좀 블록체인에서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기존 금융권에 힘을 빌어서 갈 건지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3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블 자산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래머블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계약이나 돈을 주고받는 부분들을 코딩을 통해서 상품과 함께 프로세스를 단일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되게 유리하다는 부분, 그걸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봤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프로세스를 자동함으로써 좀 투명한 감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블록체인의 어떤 강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지금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머 자산의 어떤 비교를 좀 한번 해봤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약도 있고 블록체인의 제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금융 시스템은 사실 되게 컴팩트한 부분도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수정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어떤 상품화했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에는 대응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금융들이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이나 캐피탈 이런 것들은 제도화된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뭐 구독이라든지 뭐 소를 판다든지 조각 투자 같은 것들은 그런 제도화된 시스템에 녹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ST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부분의 각도를 좀 봤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 전문화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하지만 사실 블록체인을 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그 커리큘럼상 우리가 C로 된 이런 프로그램을 짜든가 하고 이 블록체인을 짜는 이 알고리즘의 부분의 차이도 있고,
시스템의 아키텍처도 다르고 또 나름 이 기반을 만드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의 경험이 되게 미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그런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커니즘적으로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블록체인을 나름 잘 만드시는 업체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인터오퍼레이티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호환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걸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블록체인을 어떻게 코딩을 해야만이 그 스마트 컨트랙이 온전한 건지 입증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ERC 표준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되게 단순한 어떤 프로토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금융으로 가기에는 되게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이라든지 확장성에 되게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실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학계에서 아니면 산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 4장에서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금융이 갖고 있는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본 거는 그 계약과 돈을 유통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부분을 블록체인에서 좀 그 기존의 금융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갈 수 있으면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겠냐. 그런 모델을 좀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비즈니스는 사실 이제 저는 쇼핑몰에 한 10몇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의 유통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은. 그 왜 이걸 봤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돈을 제일 많이 빠르게 유통하는 부분이 정권일 수도 있지만 쇼핑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년 2024년 기준으로 그 240조 원의 쇼핑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 쿠팡 같은 경우 월 거래액이 3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돈의 흐름이 우리가 봤던 어떤 정권, 뭐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다 쇼핑몰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 할부라든지 집집마다 들어가 있는 정수기 할부 뭐 이런 비즈니스에서도 충분히 뭐 이런 STO 같은 모델을 써서 코인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부분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생명보험하면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그냥 보험을 갚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손보라든지 뭐 이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처방전을 떼가지고 주고받는 것까지 해서 다 정빙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확장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STO 사업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쇼핑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복지몰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요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였던 그 그림이 사상의 이제 그림이 사실은 STO를 통해서 유동 자금을 관리를 하고 그 개인과 개인끼리 아니면 B2B 형태로 B2C 형태로 움직이는 돈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좀 그렸습니다.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제 설명드리면 좋은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좀 주제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